앵커링이라는 용어는 도입되었대. 로랜드라는 사람이 입에서 도입됐대.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관찰했던 사람이야. 텍스트가 글자, 문자가 종종 사용된대. 뭐 옆에? 이미지 옆에 사용된다는 걸 관찰했던 이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래요. 근데 원래 원본에 괄호가 쳐져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초점은 뭐였냐면 어디 있었대? 뭘 중요시했대? 사진을 중요시했대. 뭐 하는 게 있어? 그러니까 어차피 괄호는 절대 중요한 내용이 아니야. 어차피 이미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미지 중에서 사진에 집중했다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미지라는 게 사진도 있고 그림도 있을 거 아니야. 어? 사진도 있고 그림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그림보다는 사진에 집중했다고. 이 사람은 사진에. 어차피 같은 맥락이죠. 의미를 한정하기 위해서 그림 옆에다가 다시 사진 옆에다가 뭐 한다고? 문자가 항상 글자가 써있다는 것을 관찰했던 이 사람에 의해서 도입된 걸 만들어진 거라고. 이 앵커링이라는 용어가. 앵커가 뭔 뜻이냐? 그렇죠. 닻을 내리다는 뜻이죠. 고정시킨다 이 말이야. 뜻을 고정시킨다고. 오케이? 색깔놀이 하면 앵커링이라는 건 도입돼서 이 사람이 의해서. 근데 이 사람이 관찰했대. 이 문자가 사용되는데 뭐예요 옆에? 이미지 옆에. 사진 옆에 사용된다고. 쉽게 사진이라고 얘기해. 사진 옆에 꼭 뭐가 있다? 글자가 써있다고. 뭐 하기 위해서? To confine meaning. 의미를 한정시키기 위해서. 이게 엄청 중요한 거야. 의미를 정하기 위해서. 의미를 한정하기 위해서 꼭 그림 옆에는 사진 옆에는 뭐가 있다? 문자가 있다. 모든 가능한 리터럴 있는 그대로에 문자 그대로에 그 다음에 함축된 해석들 중에서 근데 그 해석이 뭐냐면 이미지가 이끌어낼 수 있는 해석이야. 이 이미지는 뭐야? 그 그림이라고. 사진이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해석이 있다고. 여러 가지 해석들 중에서 이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오케이? 여러 가지 중에서 문자가 텍스트가 향하게 한다.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디로? 원해지는 특정한 방향으로 향하게 한다. 특정한 방향으로. 원해지는 특정한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미지에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진에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나, 둘, 셋, 예를 들면 4개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4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그 사진 옆에 글자가 따라 붙으면 그럼 뭘로 한정되는 거야? 여기로만 한정된다고. 이걸로 해석해 이 말이야. 그 사진을 이걸로만 해석하라고. 다른 걸로 해석하지 말라고. 똑같은 말이야. 여보세요. 이 컨파인이라는 게 향하게 한다.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원해지는 방향 쪽으로 향하게 한다는 게 한정한다 이 말이라고. 오케이? 그래서 광고를 할 때 이 광고라는 건 한마디로 앵커를 사용하는 거죠. 광고에서. 그러니까 이 광고라는 게 앵커를 사용하는 건데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처럼 상징적인 메시지가 유도하진 않는데 식별을. 이 상징적인 메시지가 뭐야? 광고가 원하는 바죠. 여러 가지 해석들 중에서 광고가 의미하는 바 이거라고. 이 파란색 내용. 이 상징적인 메시지라는 게 유도하진 않는데 식별을 유도하는 게 아니야. 식별을 유도하는 게 아니라고. 그럼 뭘 유도하는데? But interpretation. 해석을 유도하는 거. 해석을 유도하는 거. 상징적인 메시지는 이게 뭔지 맞춰봐. 이 사진이 뭘까? 이 사진이 뭔지 맞춰봐. 이게 아니라 식별하는 게 아니라 해석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대로 반복돼. 보는 사람은 시청자는 요구받는 게 아니야. 뭐라고? 인식하라고. 이게 이거죠. What they see. 그들이 보는 게 뭐냐? 그들이 보고 있는 게 뭐냐고? 사진이라고 해요. 이 사진이 뭐냐? 뭘 나타내냐라는 걸 알아보는 거. 인식하도록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거 오히려 뭐야? 이해하도록 요구하는 거야. 뭐를? 이해해야 하는 거야. 그들이 보고 있는 거야. 잠깐만. 이 이시 뭐야? 이 이시 뭐야? 그들이 왜 그것을 보고 있는지. 이 이시 뭐야? 사진이죠. 사진을 저한테 줘. 왜 보고 있냐? 왜 보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사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의미가 뭔지를 이해해야 한다고. 이게 상식적 메시지예요. 오케이? 이미지를, 사진을 문자하고 결합함으로써 광고를 만들어야 되는데 뭐를? 이 상징적인 의미를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정확하고 구체적인 거야. 한편으로는 정확하고 구체적인 그런 의미인데 근데 봐봐 on the other hand 이 다른 한편으로는 뭔데? 풍부하게 해주는 그러한 이 상징적인 의미를 만들어야 된다. 그 결과 깊이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 결과 깊이를 만들어야 된다고. 지금 이거하고 이거랑 똑같은 거죠. 풍부하게 해준다고. 풍부하게 해줘가지고 그 결과 깊이를 더해준다고. 깊이를 더해주고 그 다음에 맞아 엘리미네이트 제거한다. 빼버린다. 그리고 제거한다. 뭐를? 폭을 제거한다. 무엇에? 이성적이고 어떤 감정적인 해석에 깊이는 더해주고 이런 해석에 폭은 제거한다고. 아까 지금 말했잖아. 어떤 사진이 있는데 그러니까 봐봐. 어떤 사진이 있어요. 어떤 사진이 있는데 이 사진에 대해서 해석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맞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문자가 있으면 여기에 문자가 있으면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 이거야. 이런 선택지를 다 삭제시킨다고. 여러 가지 선택지를 삭제시킨다고. 그리고 뭐 한다고? 깊이를 더해준다고. 여기에 대해서 이걸 더 깊게 만들어준단 말이야. 이거 잠깐만. 뭔 말이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봐봐. 사진이야 사진. 사진이잖아. 사진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딸랑 있어요. 텍스트가 없다고. 글자가 없어. 그럼 이걸 딱 보고 이거 대체 뭐지? 이거 식별하는 건가? 이건 해고, 이건 언덕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해고, 이거는 산이고. 이건가? 이건 아무 의미 없는 짓거리잖아. 맞아? 근데 여기에다가 만약에 봐봐. 만약에 텍스트가 붙어있어요. 텍스트가 이렇게 돼 있어. 2025년 1월 1일 일출 이렇게 돼 있다고. 이렇게 되는 순간 이 그림의 의미가 엄청 깊어진단 말이야. 이걸 보자마자 뭐가 떠오르냐 이제? 새해의 다짐이 떠오르죠. 이런 식으로 의미가 엄청 깊어진다고. 이 한 장의 사진에서 이 텍스트가 붙으니까. 알겠냐? 의미가 엄청 깊어지는 거.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해석은 제끼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만약에 봐봐. 만약에 이게 없었다면 이건 해고 이건 산이고 아무 의미가 없는 짓거리잖아. 이렇게 해석하는 걸 뭐한다고? 다 제거시켜준다고. 뭐가? 이 얘가 이 텍스트가. 됐죠? 그래서 어차피 이거 텍스트야. 텍스트 헤드라인이나 광고의 헤드라인이나 태그라인 이 끝맺음말 시작말과 끝맺음말이 텍스트가 안내한대. 또 반복이에요. 이 독자로 하여금 의도된 의미로 향하게 한다고. 그 이미지에 의도된 의미로 향하게 한다고. 한정시킨다고요. 컨파인 한다고. 그래서 이 독자는 뭐한다고? 피한다고. 이 다른 해석을 피하는 거죠. 다른 잘못된 해석을 피하고 그냥 받아들인다. 뭐를? 진짜 의미죠. 진짜 의미. 이 진짜 의미를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잘못된 틀린 이거 말하고 이거
틀린 의미를 피하고 다른 의미, 진정한 이 광고가 하고자 하는 말, 깊이 있는 그 의미를 받아들인다고요. 뭐 덕분에? 뭐 덕분에? 뭐 덕분에? 텍스트 덕분에. 그래서 그 텍스트는 그러니까 이 광고의 뭐 헤드라인이나 시장말이나 꾸며지만 말하는 거야. 이것은 뭐한데? 리모트 컨트롤. 리모컨으로 조종한대. 원격 조종한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뭐하죠? 향하도록 의미 선택된 미리 선택된 그런 의미로 향하도록 원격 제어하는 거예요. 어법 앵커링이라는 용어가 도입된 거니까 수동태, BBB 수동태. 그 다음에 이 후는 뒤에 동사 나와서 주격 관계 대명사. 당연히 이 문자가 텍스트가 이미지 옆에 사용되는 거니까 수동태 사용됩니다. 그럼 나만 문제로 지금 이 의미를 한정하는 거죠. 여러 가지 의미 중에 5가지 의미 중에 꼭 하나로만 해석돼 이거잖아. 맞아? 그러니까 의미를 확장시키면 되냐 안 돼? 그러니까 정반대 의미로 안 된다고. 그러니까 나만 문제로 여기에 뭐 expand 뭐 확장시키다 이거 쓰면 안 되는 거죠. 어? expand 쓰면 안 된다고 여기. 나만 문제로. 그다음에 이 해석이라는 게 함축된 해석이니까 함축하고 있는 함축하는 해석이 아니라 함축된 해석이니까 implied. 목적 없어요. 이미지가 illicit 이끌어낼 수 있는 해석. 목적 없으니까 이거 목관대 생략.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각해. 원해지는 방향이니까 desired. 원해지는 방향. 그러면 specific 특정한 방향. not A but B. not A but B로. A가 아니라 B다. A가 아니라 B다. 식별하라는 게 아니라 해석하라는 거야. 그다음에 시청자가 요청 받는 거죠. 수동태. 요구 받지 않는다. 수동태 써도. 그래서 병렬 구조가 잠깐 봐봐. 지금 이 시청자가 인식하도록 요구받지 않는다. 인식하도록 요구받지 않는다. 그 다음에 but not A but B. 인식하도록 요구받는 게 아니라 not A but B. 뭐 하도록? 이거 하도록. 이해하도록 요구하는 거라고. 한마디로 이게 보호 1번이고 이게 보호 2번이라고. 오케이? 시청자들은 인식하도록 요청받지 않아. 요청받는 게 아니라 시청자는 그게 아니라 그들이 보는 거 왜? 이유. 왜 그것을 보고 있는지를 이해하도록 요구받는다고. 오케이? combine A with B. A와 B를 결합함으로써 A와 B를 결합하다. 이제는 뒤에 주격 관계 대명사. 정확하고 구체적인. 그럼 한편으로는 부호가 여기 보호 1번, 보호 2번, 그 다음에 이게 보호 3번이죠. 한편으로는 정확하고 구체적인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풍부한 그런 의미를 만들어낸다고. 주어, 동사, 목적어, 완전한 문장 다음에 그 다음에 컴마 찍고 ing 분사구문. 근데 그 분사구문이 또 2개야. 이게 1번, 이게 2번. 깊이는 더해주고 폭은 여러 가지 다른 선택지들은 그 폭을 막고 제거한다고. 의도된 의미니까. 의도하는 의미가 아니라 의도된 의미니까 intended. 이때 소댓은 결과의 부사절을 이끄는 접사죠. 소댓. 그래서 그러니까 뭐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소댓. 그래서요. 그래서. 의미가 지금 미리 in advance 미리 선택된 의미니까 chosen. choose, chosen, PP